2025학년도 수능 완성 물리학 2 실전 모의고사 4의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은 현미경에 대한 문제네요. 자, 우리가 볼록 렌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볼록 렌즈가 있을 때 초점 거리가 있고 EF가 있을 때 A가 상의 위치라 물체의 위치라 그러면 A가 EF보다 크면 돌입 실상이 생기고 이때는 배율이 1보다 작죠. 그 다음에 A가 EF에 있으면 돌입 실상인데 배율이 1이 되고 A가 F보다는 크고 EF보다 작을 때도 돌입 실상이 생기는데 이때는 M이 1보다 크죠. 그리고 A가 F일 때는 상이 생기지 않고 A가 F보다 작으면 정립 허상이 생기고 이때 항상 M이 1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대물 렌즈는 렌즈 중심으로 초점 거리의 2배인 곳과 초점 거리 사이에 있으니까 물체에 생긴 상은 확대된 실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접안 렌즈의 초점 안에 형성된다. 초점 안에 형성되니까 얘는 확대된 허상이 생기겠죠. 확대된 허상을 만들겠죠. 이때 눈은 물체의 거꾸로 된 상을 보게 된다. 자, 그래서 확대된과 허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주양자 수가 n이 1과 2인 수소 원자의 전자의 확률 밀도를 3차원으로 나타냈죠. 보면 가가 n이 1일 때고 나가 n이 2일 때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기억은 가는 n이 1일 때이다. 네,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n이 2일 때가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니까 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나에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가나에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X축, Y축의 가속도가 같고 크기와 방향이 같고 X, Y축으로 모두 속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속도를 Vx, Vy, Vx라 그러면 가속도는 AX는 AY는 A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P에서 출발해서 Q에 도착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속도가 둘 다 커지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동 거리는 5L이 되고 Y축으로 이동 거리는 3L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속도를 구해보면 V0의 속도로 던졌는데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빗면은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세타니까 Vx는 루트 5분의 2 V0가 되고 Vy는 루트 5분의 1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초에 Q에 도착을 한다면 자, 그동안 X축으로는 5L이 이동했겠죠. 5L은 루트 5분의 2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될 거고 Y축으로는 3L만큼 이동했는데 루트 5분의 1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빼주면 2L은 루트 5분의 1 V0 T가 돼가지고 T를 V0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T는 V0분의 2 루트 5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Vx, Vy를 구해야지 우리가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속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가속도가 있는 식은 지금 가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는 식을 쓰려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이거는 가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없는 식을 쓰려면 이동거리 S는 V바 곱하기 T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써주면 x축으로의 또 이동 거리는 5L이 되죠. 5L은 2분의 나중에 속도를 Vx라 그러고 처음 속도는 루트 5분의 2 V0 되죠. 이거에다가 V0분의 2 루트 5L을 곱하면 얘가 5L이 되었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L을 없애주고 2도 없애주니까 5V0는 루트 5 Vx 플러스 2V0가 되네요. 그래서 루트 5 Vx는 3V0가 되니까 Vx는 루트 5분의 3 V0가 되겠죠. 자, Vx가 루트 5분의 3 V0니까 속력의 증가량이 루트 5분의 1 V0가 늘어났으니까 Vy도 똑같이 루트 5분의 1 V0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Vy는 루트 5분의 2 V0가 되겠죠. 자, 그래서 V는 루트 Vx의 제곱 플러스 Vy 제곱 해주면 되니까 루트에다가 5분의 4 플러스 9 V0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루트 5분의 13 V0가 되니까 유리화를 해주면 5분의 루트 65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행성을 중심으로 A는 원궤도를 돌고 B는 타원궤도라 그랬죠. A는 원궤도고 B는 타원궤도인데 B의 궤도가 더 안쪽에 있네요. 그리고 P점이 A와 B가 겹치는 지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B의 속력은 P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 자, P와 행성까지 그리고 R에서의 행성까지 거리는 P가 더 멀죠. P가 더 머니까 먼 곳에서의 속력은 더 작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주기는 A가 B보다 길다. 자, A의 주기의 제곱은 타원의 장축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그리고 원일 때는 원의 반지름을 쓰면 되죠. 근데 이제 B는 타원이고 A는 원이기 때문에 A의 반지름이 B의 장축의 반지름보다 더 길죠. 그래서 주기는 A가 더 길겠습니다. 이것은 Q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R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자, Q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와 R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R이 행성에서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R에서의 가속도가 Q에서의 가속도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Q에서 A 가속도가 더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가 커질수록 주기는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T가 0부터 2T0일 때 엘리베이터가 정지했으니까 얘가 정지하고 있을 때 중력 가속도 G만큼일 때의 단진자의 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T가 3T0에서 8T0까지는 연집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랬죠. 3T0부터 5T0까지는 주기가 T가 됐다 그랬죠. 2T보다 줄어들었으니까 가속도가 커져야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관성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 가속도가 커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이 되겠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이 되고 6T0부터 8T0까지는 3T가 돼서 주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G는 작아져야겠죠. 그러면 위쪽으로 단진자가 관성력을 받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T가 4T0일 때, 자, 그러면 위쪽으로 가속될 테네요. 관성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다. 네, 기억을 맞겠습니다.
니어는 t가 6t0에서 8t0일 때 엘리베이터는 등속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가속되는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니어는 틀렸네요. 이것은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t가 7t0일 때, 자 7t0일 때는 t가 4t0보다 크다. 7t0일 때는 관성력이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몸무게가 더 작게 느껴지겠죠. 4t0일 때보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라 그랬죠. 그러면 A는 H 높이에서 정지했다가 떨어지니까 A, 그리고 A의 질량을 EM, B의 질량을 M이니까 A의 총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겠죠. EMGH가 되겠죠. 자, B에 대해서는 위치 에너지는 MGH만큼이 같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EKB를 갖겠죠.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B가 수평으로 던져진 속도를 V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H니까 자유낙하 운동이죠.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T는 루트 G분의 2H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VT만큼 이동하는데 이게 4H죠. 그래서 4H는 VT는 V 루트 G분의 2H가 되니까 우리는 V를 구하고 싶죠. V는 4H 곱하기 루트 2H분의 G가 되네요. 그러면 2G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V 제곱은 8GH가 되니까 4mgh가 되네요. 따라서 다시 적어주면 EA는 2mgh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하면 5mgh가 되겠네요. 그래서 2a분의 2b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우선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면 일은 F 곱하기 S가 되죠. F 곱하기 S 해주면 얘가 델타 E 플러스 델타 U가 되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바꿔주죠. 그래서 이걸 일 에너지 등가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 vx 제곱 플러스 vy 제곱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EK는 EKX 플러스 EKY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우선 EMG의 힘으로 요 높이가 H니까 30도니까 EH 거리만큼을 옮겼죠. 그러면 이때 해준 일은 EMG 곱하기 EH니까 4mgh가 되네요. 이제 이 지점에서는 질량이 m인 물체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3mgh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vx와 vy를 구해보면 이게 30도라 그랬죠. 그래서 vx 대 vy는 이게 2대 루트 3대 1이니까 루트 3대 1이 되겠죠. 그러면 EKX 대 EKY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3대 1이죠. 그래서 EKX는 4분의 3 곱하기 3mgh가 되고, EKY는 4분의 1 3mgh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높이 h인 지점에서는 mgh 플러스 x축으로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가지니까 4분의 9
mg h만큼의 에너지를 갖겠네요. 그래서 mgh 플러스 4분의 9 mg 스몰 h가 되겠죠. 얘는 총 에너지가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게 4mgh였죠. 그래서 mgh는 4분의 16에서 9를 빼는 거 7 mgh가 되겠네요. 그래서 없애주면 h는 4분의 7 스몰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유체의 온도 비열을 C라 그러고 질량이 M이고 온도가 델타 T만큼 올라가는 거는 오른쪽에서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추의 질량이 클수록 물의 온도 변화가 크다. 추의 질량이라 크는 에너지는 mg 위치 에너지를 이걸로 바꾸니까 질량이 크단 말은 m이 크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온도 변화도 크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이어를 보면 추의 낙하거리가 클수록 물의 온도 변화가 크다. 낙하거리는 h에 비례하니까 니온도 맞겠습니다. 디귿을 보면 중력 가속도가 클수록 g가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온 디귿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처음에는 대전되지 않은 도체고 AB를 접촉시키고 전기장을 X축과 나란히 걸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AB를 떼가지고 A 또는 B를 음으로 대전된 검정기 금속광에 가져갔다 그럽니다. 자, 여기 처음에는 음으로 대전되어 있었는데 B를 금속광에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박이 오므라든다는 것은 B를 가져갔을 때 전자들이 위로 와서 아래쪽이 중성이 돼서 이제 서로 미는 힘이 없어져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와야 되니까 B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려야지 플러스 전하들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들은 전기장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가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플러스 X 방향이라고 그랬죠. 니은은 가에서 A와 B를 접촉시켰다가 뗀 상태에서 A와 B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나에서 A를 금속판에 가까이 가지면 자, A는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아까보다도 더 마이너스가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금속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에서 IQ분의 IP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V는 IR이니까 V의 크기는 두 개 같기 때문에 IQ분의 IP는 RP분의 RQ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 S1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RP라고 그러면 S1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이 저항 3개가 직렬로 3R로 연결되어 있고 이 R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R분의 1 플러스 3R분의 1분의 1을 해주면 4분의 3R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4분의 3R이고 얘와 또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4분의 7R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4분의 7R이고 얘와 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7R분의 4 플러스 R분의 1이 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분의 1을 해주면 얘가 RP가 되겠죠. 그래서 7R을 곱해주면 11분의 7R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RQ를 구하기 위해서는 S2가 연결되어 있을 때죠. 이때는
우선 2R과 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2R분의 1 플러스 R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R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3분의 2R이고 요게 R 3개가 3분의 2R과 R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된 게 3분의 8R이 되겠네요. 3분의 8R과 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RQ는 8R분의 3 플러스 R분의 1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8R을 곱해주면 8R이고 여기는 3 플러스 8이니까 11분의 8R이 되겠네요. 그래서 IQ분의 IP는 RP분의 RQ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11분의 7R분의 11분의 8R이 되니까 얘는 7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트랜지스터에 대한 문제네요. 자, 전원이고 트랜지스터는 화살표 쪽이 화살표 향하는 쪽이 N이 되죠. 그래서 P, N, P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IB분의 IC가 일정하다 그랬죠. 그리고 IC가 IB보다 훨씬 크다 그랬죠. 그래서 정폭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PNP형 트랜지스터 PNP형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여기의 전위는 에미트 단자의 전위보다 낮다. 베이스는 항상 에미트보다 낮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가변저항의 저항값을 감소시키면 자, 이 가변저항이 감소되면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 V가 걸리는데 가변저항이 감소하면 베이스의 볼티지가 높아지죠. VB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IB가 작게 흐르겠죠. IB가 작게 흐르면 IB분의 IC가 일정하기 때문에 IC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와 B의 전기 용량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자, 전기 용량을 C라 그러면 C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평형판 축전기에서 C는 입실론 D분의 A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A의 전기 용량은 2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가 되죠. 자, B의 전기 용량은 3 입실론 곱하기 2분의 3 D분의 2S가 되네요. 그래서 3 없어지니까 4 입실론 D분의 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B는 ECA가 되겠네요. 그래서 CA를 EC라 그러고 CB를 4C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A가 B 2배라 그랬죠.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QV는 2분의 1, CV 제곱은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치지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UA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VA의 제곱이고 UB는 2분의 1 곱하기 4C 곱하기 VB의 제곱인데 A에 저장된 에너지가 B에 저장된 에너지의 2배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2C VA의 제곱은 2 곱하기 2분의 1 4C VB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C도 없애주고 2 없애지면 VA의 제곱은 4 VB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VB분의 V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VB분의 VA는 2분의 1이 아니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도 풀면 여기서 플러스 Q가 있으면
마이너스 q 플러스 q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전하량이 같아야 되고 q는 c 곱하기 v가 되겠죠. 근데 q가 똑같으니까 v는 c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vb분의 va는 c분의 1이니까 ca분의 cb를 해주면 되니까 ca는 2c였고 cb는 4c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vb분의 va를 구하면 똑같이 2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영역 1은 크기가 비제로이고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고, 영역 2에서는 크기가 2b고 여기도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네요. 그리고 금속 막대가 X축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시간과 X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V는 T0분의 D가 되고, 자, 자기장이 있는 영역만 보면 이쪽은 1.5 T0분의 D가 되네요. 그러면 3T0분의 2V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3D에서 2D로 돌아오는 부분인데 이쪽은 앞쪽에 V하고 같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기는 기전력은 자기장의 크기 곱하기 요 막대의 길이를 L 곱하기 막대 이동 속도 V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0.5T0일 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때는 막대의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P 저항 Q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기억을 맞겠습니다. 니은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0.5T0일 때를 V1이라 그러면 B 곱하기 L 곱하기 V가 되겠네요. 그리고 2T0일 때를 V2라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는 2B, 길이는 L, V는 3분의 2 V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3분의 4 BLV가 되니까 V1하고 V2를 비교하면 V2가 더 크죠. 그래서 2T0일 때가 더 크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T가 3T0일 때 이때는 유도 기전력이 0이다. 0이 아니고 이때도 첫 번째와 똑같은 크기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죠. BLV가. 근데 방향이 반대가 돼서 전류가 앞쪽 두 경우하고 반대로 흐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변압기에 대한 문제네요. 자, 1차 코일이 4N만큼 간격이고 2차 코일이 N이고 2차 코일의 유도된 전압이 4V라 그랬네요. 그러면 1차 코일에는 코일의 가문 수력이 비례하기 때문에 16V의 전압이 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교류 전원의 전압은 V이다. 16V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소비되는 전력은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은 R이고 V는 4V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R분의 16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이것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였는데 1차 코일을 P1이고 2차 코일에 소비되는 전력 P2라 그러면 이 P1하고 P2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1차 코일에서 P는 V가 16V 곱하기 I가 아까 R분의 16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되겠습니다. 1차탄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에서 우선 타니슬릿이니까 타니슬릿에서 슬릿 간격을 A라 그리고 스크린과 슬릿의 간격을 L이라 그러고 여기 사용되는 파장을 람다라 그러면 가운데 밝은 곳부터 그 다음 밝은 곳까지의 이 길이를
밝은 곳에 중간부터 그 다음 밝은 곳에 중간까지를 델타 x라고 표시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때 델타 x는 a분의 1 람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단색강 a와 단색강 b를 썼죠. 람다 a와 람다 b의 파장의 길이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설리스의 간격이 d0이고 2d0이니까 보면 얘는 설리스의 간격 a분의 1에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설리스의 간격이 클수록 델타 x가 작아지죠. 그래서 반비례하니까 얘가 2분의 2x0가 되겠네요. 그리고 b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d0, 2d0니까 d0일 때 x0면 2d0일 때는 2분의 1 x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역은 x0보다 크다. 2x0니까 x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단색강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자, 파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슬릿 간격이 동일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슬릿 간격이 d0일 때, 그러면 이때는 람다에 비례하죠. 람다가 클수록 델타 x가 커지니까 람다 a가 람다 b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파장이 a가 b보다 더 길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이것은 단일 설립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면, 요 L 값을 작게 하면 니은은 x0 이것이 될 수 있다. 자, L이 줄어들면 델타 x도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근데 2분의 x0인데 2분의 x0에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x0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역 니은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전자기파를 수신한 회로가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그냥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다양한 진동수를 가진 전자기파들이 안테나에 와야겠죠. 안테나에 도착을 하면 안테나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코일에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그 자기장이 발생한 거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를 텐데, 유도되는 전류는 요 코일과 축전기에 공진 주파수가 막는 애가 전류가 최대가 흐르겠죠. 그래서 그 놈만 우리가 픽업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 나 순으로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렌즈 의식을 알아야겠죠. 물체 위치를 A라 그럴 때 A분의 1 플러스 상호의 위치를 B라 그러면 B분의 1은 F분의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배율을 M이라 그러면 절대값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A가 3F에 있을 때 상의 종류라 그랬죠. 이때는 상의 종류는 도립실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초점 거리가 F고 A가 3F니까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F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 되니까 B분의 1은 F분의 1 마이너스 3F분의 1이니까 3F분의 2가 되네요. 자, 이때 B는 2분의 3F가 되겠습니다. 자, B가 2분의 3F니까 M1은 절대값 A분의 B가 되니까 절대값 3F분의 2분의 3 F가 되겠네요. 그러면 배율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근데 M1분의 M2가 6이라 그랬죠. 그러면 M2는 3이 되겠습니다. 자, M2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허상이니까, 정립상은 허상이니까 B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두 번째에 대해서 렌즈의 식을 써보면 배율이 3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A분의 B가 3이고, 그러면 A하고 B는 3A가 되겠네요. 근데 3A는 허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3a분의 1은 f분의 1이 돼서 3a분의 2는 f분의 1이 돼서 a는 3분의 2 f가 되겠네요. 기억은 3분의 2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힘의 평행한 문제이니까 x축으로의 알짜임도 0, y축으로의 알짜임도 0이라고 써놓고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Q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을 T라 그러고 R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을 T1이라고 그러면, 자, 요게 30도고 요 큰 게 60도가 되고 얘는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F가 0인 걸 보면, 자, P에 대해서는 X축은 T 코사인 30이죠. T 코사인 30. 그리고 Q에서는 T 코사인 60이 되죠. 얘는 T1 코사인 45도가 되네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T는 루트 2분의 1 T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축으로 생각해보면 얘한테 mg만큼의 힘이 있죠. 그래서 Y축으로 생각해보면 P에 대해서는 T 사인 세타죠. T 사인 30 플러스 T 사인 60은 T1 플러스 T1 사인 45는 mg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t 플러스 루트 2분의 1 t1은 mg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루트 2분의 1 t1이죠. 루트 2분의 1 t1 플러스 루트 2분의 1 t1은 mg가 되니까 루트 2 t1은 mg가 되네요. 따라서 t1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 mg가 되고 유리화 시켜주면 2분의 루트 2 mg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질파 파장을 적어보면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는 p분의 h로 나타낼 수 있고 운동에너지는 2m분의 p의 제곱이기 때문에 람다는 루트 2m 2k분의 h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자가 2를 받았죠. 그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자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델타 EK라 그러면 이때는 전기장이 해준 1의 양과 같죠. 그래서 2 곱하기 2D만큼의 전기장의 크기가 1이니까 전기장에서 받는 힘의 크기가 1이니까 여기다 전하량을 곱해주면 해준 1의 양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위의 식을 이용해서 자, EK는 적어보면 2m분의 1에다가 람다의 제곱분의 h제곱이 되죠. 그래서 EED는 델타 EK니까 2m분의 h제곱에다가 람다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9람다의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m분의 h제곱에다가 람다의 제곱분의 1도 되고 곱하기 9분의 8이 되네요. 그래서 9m 람다의 제곱분의 4h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람다이기 때문에 람다의 제곱으로 정리해주면 9m 2ED분의 4h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람다는 3분의 2 h가 되고 분모는 루트 ME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힘의 평행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시그마 F X축으로의 알짜임이 0인 걸 구하고 질량이 3m인 막대에 대해서
토크의 합이 0인 것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거는 막대의 3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mg만큼의 힘이 질량 m의 물체에 작용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P의 실의 장력을 T라 그러고 R의 실의 장력을 TR이라고 하면 mg는 60도니까 T sin 60이 mg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t는 mg가 될 것이고, 자 여기 x 성분을 구해보면 t의 x 성분은 t 사인 코사인 60도가 되니까 2분의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t의 x 성분 2분의 t하고 여기서의 x 성분은 tr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하고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tr 코사인 세타는 2분의 t가 되는데, 자 t를 먼저 구해보면 t 사인 세타가 mg죠. t 사인 60이 mg니까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t는 mg가 되니까 t는 루트 3분의 2 mg가 되겠네요. 근데 tr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2 mg 곱하기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3분의 1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얻고 이제 이 막대에 대해서 토크를 구해보면 끝단에서는 tr 사인 세타만큼이 작용하죠. 이 거리는 L이고, 그리고 이 질량의 중심은 2분의 L만큼 떨어졌는데 축을 가운데 있는 C를 잡으면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는데 3mg만큼의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2분의 L 곱하기 3mg하고 L 곱하기 dr 사인 세타하고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L을 지워주면 dr 사인 세타는 2분의 3 mg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식과 2식에서 1식 다시 써주면 dr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mg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나눠주면 왼쪽 식이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2분의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